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신청 02-2128-338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원하시는 포트폴리오를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www.itomato.com 홈페이지에서 아자아자 종목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진단받고자 하는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가합니다. 종목명을 클릭하신 뒤 진단 탭에 들어가 토마토 종목 진단 신청을 누릅니다. 종목의 매수가 비중 내용을 남기시고 신청을 누르시면 상담 신청이 완료됩니다.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다음은 프리미엄 종목 상담 저희 증권통과 또 게시판에 올라온 종목들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첫 종목은요. 3893님이 문자로 남겨주셨습니다. SAMT고요. 2,050원에 매수하시고 비중은 20% 두고 계십니다. 네, 오늘장 SAMT 지금 1.8% 하락한 1,91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현재 손실 중에 있으신데요. 매수하고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5일선까지 마저 이탈을 하면서 추세가 좀 꺾여 있는 상황인데요. SAMT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거는 사실은 예전에 삼지전자랑 같이 해서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실은 이거를 굳이 가져가셔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반도체 관련된 물론 여러 가지 그 부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납품하는 업체인데 매출은 굉장히 큰데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회사가 막 급격하게 좋아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 유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한 2,500억 정도의 매출이 난다라고 하면 분기에 지금 매출이 작년에도 한 9,800억 정도 났는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적자가 났습니다. 평소에 많이 난다고 해도 1조에 한 206억, 260억 정도니까 사실은 거의 마진율이라고 하는 게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게 한 2%대에 머물러 있는 회사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등 나오면 사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굉장히 좀 지루할 겁니다. 지루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주봉 보면은 계속 흔들기만 하는데 여러 가지 기대감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요 부분에서 2015년 5월, 6월 때 많이 빠졌다 올라올 때 굉장히 큰 기대를 받았다가 지금은 사실 좀 별 기대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2,000원대 좀 반등이 나오면 한 2,050원 정도에는 손절 한번 하고 끊고 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SAMT 관련해서는 영업이익이 다소 부진한 만큼 이 주가 흐름이 그리 긍정적이진 않을 거라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반등 시 매도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8501님이 문자로 남겨주셨습니다. 비트컴퓨터고요. 매수가가 7,980원입니다. 20% 비중을 두고 계시는데요. 비트컴퓨터 오늘장 3.13% 상승하면서 7,9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7,98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현재 소폭 손실 중에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그래도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비트컴퓨터 이 종목도 진단해 주시죠.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냥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인성정보라든지 비트컴퓨터 관련돼서는 이제 원격 진료라든지 물론 원격 진료만 하는 회사는 아니고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병원 관련된 이제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원격 진료 관련된 건데 지금 현재 이제 인성정보라든지 하는 그런 회사들이 보면 국내 원격 진료가 잘 안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히니까 사실은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땅덩이가 큰 나라 위주로 해서 좀 진출을 하려고 하는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비트컴퓨터도 동시에 좀 주목을 더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비트컴퓨터는 한 9,000원까지도 무난히 한번 가지는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주봉을 한번 보시면 지금 기대감이 올라갔던 것들이 작년 9월까지 올라갔던 것들이 좀 밀렸다가 다시 한번 재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비는 아마 요 정도 한 9,000원 정도 선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 간다라고 하면 저번에도 한번 갔다 왔는데 간다라고 하면 한번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비트컴퓨터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 속에 좀 전망 꽤 밝다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좀 단기적으로는 일단 보유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증권통에서 마가인 님이 지금 남겨주셨는데요. MPC입니다. 7,0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비중 두고 있습니다. MPC 오늘장 1.3% 떨어지면서 5,3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좀 고점에서 잡아서 좀 물리신 것 같은데 지금 손실 중에 있으십니다. 급등할 때 잡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매수하시고 나서 거의 3주째 하락세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은 계속 들고 가도 괜찮나요? 제가 이 종목은 사실은 뭐 처음 보는 종목인데 네. 예. 일단은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무슨 테마주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보면 그래서 그 차트로 보면 저는 이런 종목을 만약에 물렸다라고 하면 지금 물론 다시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워낙 거래량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군가가 좀 사면 그냥 확 올라가고 좀 팔면 좀 확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또한 1,000억 내외이기 때문에 조금 뭐 제가 볼 땐 장난치는 세력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봐서는 7,000원대 굉장히 큰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차트를 한번 보시면 7,000원대 굉장히 큰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기업 내용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제 이 차트 상으로 보면 일단은 실망 매물이 한번 크게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세게 나오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제가 볼 땐 여기서 5,000원을 만약에 못 지켜준다라고 하면 손절을 한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다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7,000원 부근에서는 한번 또 다시 저항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무렵에서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MPC 좀 거래량이 적은 만큼 다소 좀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반등 시 매도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뺑가이 님이 게시판에 남겨주셨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고요. 9,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30% 비중을 두고 계시네요. 나이스 평가 정보 오늘장 5.69% 떨어지면서 7,96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9,000원에 사셨으니까 역시 손실 중에 있으신데요. 이 종목도 올해 들어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내려올 때 잡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이스 평가 정보 계속 저점을 낮춰가는 중입니다. 언제쯤 좀 반등이 나타날 거라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나이스 평가 정보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게 그 삼성페이라든지 뭐 핀테크 관련해서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때는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랐지 사실은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온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면 그 주봉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지금 작년 5월부터 해서 8월까지 한 3개월을 끌어올렸습니다. 3개월을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체되고 나서 다시 이제 밀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주가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던 거는 사실은 뭐 그 당시 삼성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핀테크라든지 뭐 인터넷 은행 관련된 얘기가 쭉 나왔고요. 그래서 나이스 평가 정보는 그거에 굉장히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걸로 탑픽으로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삼성페이가 쏙 들어갔죠, 갑자기. 예. 그래서 페이들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삼성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확산이 될 수 있느냐, 얼마나 그래서 수익을 이쪽으로 기여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뭐 손절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 7,000원대, 7,000원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기다리셨다가 뭐 사실은 그쪽으로 어차피 탑픽으로 뽑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또 반등도 가장 빠르게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에 계속해서 좀 보유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인데요. 63,7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비중 두고 계십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1.26% 상승했습니다. 56,10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네, 63,700원에 매수하신 시청자분 현재 손실 중에 있으십니다. 이 종목도 모든 이평선을 현재 다 이탈을 하면서 추세가 다소 꺾인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절이 나을까요? 아니면 보유하는 게 나을까요? 일단 제가 볼 땐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삼성전기는 구조조정을 이미 다 마치고 결국엔 지금 여기에 주력 부품은 MLCC라는 제품인데 결국엔 그거는 전기차가 됐든 뭐 어떤 전자제품이든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다행히 그 MLCC 관련돼서는 중국 이제 업체들이 이제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내 거를 갖다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삼성 핸드폰이 뭐 삼성이 좀 밀리니까 같이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휴대폰에 대한 그 우려감들이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후에 이제 그 삼성이 전기차 관련된 전장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같이 진행이 되면 삼성전기도 같이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시 이 최근에 이제 빠진 것들은 약간은 보면 뭐 실적이 나올 무렵이 되니까 사실은 실적은 확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나올 무렵에서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를 또 한번 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게 끝나고 나면 또 기대감으로 또 다시 한번 올리지 않겠나. 그래서 저도 뭐 한 8만 원까지는 한번 갔다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좀 빨리 늘렸습니다. 7만 원대에서 저항을 받고 좀 늘렸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거는 좀 들고 가셔도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으시니까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약간 중장기적으로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좀 최근의 조정은 일시적인 거라 판단을 해주셨고요. 향후 전망은 꽤 밝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중장기적인 보유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1100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일신바이오고요. 2,6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40% 비중을 두고 계시는데요. 일신바이오 오늘장 1.47% 밀리면서 2,67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수익권에 있으신 분이네요. 현재 소폭 수익인데 이 종목 더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나오는 게 맞을까요? 사실은 일신바이오는 바이오 업체라기보다는 바이오 업체들을 도와주는 업체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름을 바이오로 지은 것도 좀 사실은 좀 바이오 냉장고가 주로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 약품이라든지 그 실험을 할 때 그 보면 그 물건 보관해야 되는 것들을 좀 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 셀트리온이 제3공장을 송도에다 짓는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한번 최근에 들었죠. 11월 달에. 그 발표하고 나서 든 이유가 뭐냐면 그 공장에 그러면 일신바이오 장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냐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올린 거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발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 빠졌죠. 사실은. 그래서 결국에는 기대감은 항상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도 뭐 작은 계약도 좀 나오고 했는데 이제 향후 이제 바이오 산업의 발전이라든지 뭐 국내 연구 R&D에 투자가 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신바이오는 또 국내에서 나름 이제 브랜드를 갖추고 이미지를 좀 굳히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업력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좀 기대는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바이오들처럼 이렇게 빠르게 움직인다기보다는 반도체 장비주처럼 수주가 나와야 가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변동폭은 좀 크다. 차트를 보셔도 보면 하루에 움직임이 거의 거래가 없을 때는 거래가 없고요. 거래가 또 많을 때 보면 굉장히 위아래로 많이 흔들고 윗꼬리를 계속 많이 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3,100원 정도 선에서는 한번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선을 만약에 넘어간다 차라리 3,100원을 아예 뚫고 조금 더 가려고 하는 추세가 완전히 전환된다. 전에 이제 11월 달에 급등했을 때 한 3,700원까지 갔으니까 요 부근까지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세가 나오면 사실은 그때 다시 또 사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뉴스에 조금 민감한 주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좀 잘 체크를 하시고 그 뉴스를 보시다가 한번 들 때 좀 정리를 하시고 패턴이 다시 돌아설 때 따라 붙으셔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일신바이오 기대감은 있지만 좀 다른 제약바이오 섹터와는 성격이 다른 만큼 좀 변동성이 크다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반등 시 매도 의견도 주셨고요. 추세가 조금 더 살아난다면 추가 매수 의견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코람데오 아가씨가 남겨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37,000원에 매수하셨고요. 40% 비중 두고 계십니다. 네, 오늘장 SK하이닉스 3.94% 빠지면서 26,8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 종목은 한 1년째 우하향하는 차트를 계속 그리고 있죠.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계속 밀렸습니다. 이런 종목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되나요? 일단은 대형주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좀 믿고 기다리시는 상황일 수 있는데 사실은 수급이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결국 오늘도 이제 외국인들이 거의 100만 주를 넘게 던지는 110만 주를 팔고 기관도 한 73만, 4만 주 정도로 팔았으니까
거의 한 180만 주를 그냥 시장에다 던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가장 큰 우려는 하이닉스의 우려는 중국이 BOE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제 반도체에 진출하겠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대만과 합작을 해서 좀 더 뭐 좀 공격적으로 나오려고 한다라고 하면 2등 업체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타격이 심할 거다라고 지금 생각해서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4분기 실적이 좀 뭐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좀 좋아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기미는 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지금 오늘 대규모 이제 증설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또 관련 이제 뭐 장비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뭐 테스라든지 에로티베큐 같은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뭐 투자를 통해서 다시 좀 이제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면 좋겠는데 오늘조차도 사실은 좀 많이 밀렸습니다. 물론 장이 밀려서 밀린 여파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하이닉스는 좀 반등이 세게 나오긴 좀 어렵지 않겠나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 3만 원대 뭐 다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도 뭐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좀 일부 정리하셨다가 차라리 추세가 좀 돌아설 때 사시는 게 맞지 않겠나. 여러 가지 이제 좀 우려감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대형주라고 해서 너무 믿고 기다리시다가는 또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매수 가격이 대부분 보면 요번에 36,000원대 많이 사셨을 겁니다. 보면 그때가 좀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샀는데 오히려 지금 거기에서도 지금 거의 한 10,000원 정도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렇게 좀 안 좋게 뷰가 안 좋으면 계속 요즘에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등장을 해서 자꾸 매도를 하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좀 많이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3만 원에서 32,000원 부근 정도에 뭐 좀 한번 매도를 하시고 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SK 하이닉스에 관련해서는 좀 보수적 접근을 제시해 주셨고요. 반등 시 매도 관점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종목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인데요. 바로 KC 그린홀딩스. 지금 보시겠습니다. 지금 한솔테크닉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한솔테크닉스 매수가가 23,900원입니다. 23,900원에 비중 25% 두고 계신데요. 한솔테크닉스 오늘장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3.58% 빠지면서 22,9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한솔테크닉스 역시 최근 들어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속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0일선까지 현재 터치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한솔테크닉스도 종목 진단해 주시죠. 예, 일단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뭐 두 가지 이제 사업이 가장 큰데 예전에 이제 사파이어 글래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했었는데 그런 쪽들은 이미 이제 돈이 좀 안 되는 업종은 좀 많이 접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많이 사업 부분을 축소를 해서 그 내용 자체는 지금 딱 두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큐셀에 납품하는 이제 태양광 모듈이라든지 아니면 그 삼성 휴대폰에 들어가는 무선 충전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삼성페이 관련된 부품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 베트남 공장이 어떻게 이제 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베트남 공장도 여전히 좀 잘 되고 있고 삼성에서 많이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2주 정도 지금 뭐 올해 들어와서 계속 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11월 말에 3만 원을 돌파를 못하고 좀 밀렸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4분기 실적이라든지 또 1분기에 또 다시 나오는 S7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중저가 폰이 좀 잘 팔린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삼성페이 얘기가 또 나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적도 견조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까지는 보고 좀 들고 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도 생각보다 비싸게 안 사셨고 그 정도는 충분히 반등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이 종목이 좀 변동성이 좀 최근에 좀 많이 컸습니다. 이제 보시면 2015년 5월 달에도 굉장히 급하게 올라갔다가 원룸 부분을 다 빼고 나서 다시 올라갔죠.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접근을 못했으면 좀 중장기로 들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땐 뭐 보유하셔도 전혀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솔테크닉스까지 종목 진단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차장님의 투자 전략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올해 국내 증시 1월 효과는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제약바이오나 전기차 이런 섹터들은 그래도 잘 가고 있는데 차장님은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일단은 뭐 제가 지난주랑 별로 다른 전략은 아니고요. 지금 당분간은 이제 뭐 대외 악재에 따른 변동성은 계속 좀 증가를 할 것 같다. 뭐 유가라든지 중국의 주가라든지 뭐
다우지수의 주가라든지. 근데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사실은 유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가 잘 버텨진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중국은 이제 조금, 물론 중국 때문에 이제 유가가 좀 흔들리는 경향도 있는데, 사실은 중국보다는 약간 유가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는 게 맞고요. WTI 뭐 이제 관련된 지수 좀 보시고 하면 거기에 좀 대처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30% 이상 현금을 좀 확보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언제든지 이제 현금화할 수 있는 종목들도 좀 갖고 있으시면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팔 준비를 좀 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기회가 오면 또 이제 급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뭐 싸게 살 기회가 충분히 한 번 더 나오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변동성은 어떻게 보면 좋은 종목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월 효과의 핵심은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랑 전기차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이제 뭐 장비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예측하기가 좀 애매해서 저는 이제 일단 이 두 섹터 위주로 좀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 굉장히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핫하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핫하게 올라오면서 바이넥스도 좀 많이 따라오는 모습인데, 그 외에 이제 JP 모건 컨퍼런스가 이제 11일부터 열렸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물, 뭐 거기에서 발표를 하는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뭐 녹십자 홀딩스 이런 것들이 좀 반응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엔 작년에 이 JP 모건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내용이 결국에는 한미약품에 5조짜리 라이센스 아웃으로 갖다 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그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좀 뜨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종목은 뭐 셀트리온이나 바이넥스, 바이텍메드, 뭐 에이티젠, 아미코젠, 뭐 에스텍 파마 뭐 이런 것들 좀 종목을 하고 있고요. 뭐 녹십자 홀딩스도 좀 뭐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이제 꾸준히 오늘 굉장히 에코프로가 어제 종가부터 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결국에 이제 시장이 좀 무너지면서 같이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여전히 기대감은 살아있고 중국의 전기차 그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에서 뭐 LG전자라든지 LG화학, 뭐 삼성 SDI를 비롯해서 상하프론테크나 뭐 에코프로, 그 외에 이제 기타 이제 뭐 보시는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조정시마다 좀 매수한다는 관점에서 뭐 대응하시면 그렇게 뭐 힘든 시장은 아닐 거다. 힘든 와중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뭐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세장 속에서도 저희 차장님의 전략을 들으면서 좀 시장 대응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차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저희가 이 전략을 알려드린 대로 또 시장 대응 잘 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또 계속해서 투자 판단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판단하신 대로 잘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